오늘은 제49편 사람 사는 세계들 세 번째인데요. 어, 5번. 필사자의 행성 계열만, 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길고, 또, 그, 6장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오늘 5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 리뷰를 한 보면은 이제 3장 비호흡자의 세계들, 비호흡자는 이게 우리가 이 소흡을 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달을 한번 이제 생각해 봤었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그 구체 그게 이제 여기서 기록 그 예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게 달이 아닐까 한번 이렇게 추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대부분 기필사자들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잖아요. 호흡을 하고 있는데 공기 대기 중에서 이제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는 건데 공기가 없는 세계, 산소 없는 세계의 필사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이제 비호흡자의 구체라고 하는데 사타니아 책에 9개의 구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호흡 세계는 이제 그 대기가 없으니까 운석의 어떤 지속적인 폭격을 받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서 전기 장치 또 보호 구조물 이런 분 쪽으로 이제 비호흡자들이 자기를 피신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비호흡자들 생명 방식들은 이제 대기권 행성의 생존 방식과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우리는 조절자 융합 필사자가 되는데 이 비호흡자들은 영융합 필사자로서 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인드, 성품, 또 사는 삶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세계 필사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화하는 의지 생명 존재들을 사정에서 같이 함께 했는데요. 일단은 그 진화하는 이제 의지 생명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지적 존엄을 가진 그 필사자들은 이제 반드시 직립보행을 하는 걸로 이제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6개의 진화 종족이 존재하고 있는데 6개의 진화 종족은 이 홍인, 또 황인, 청인 이게 이제 첫 번째 진화 종족이고 두 번째는 이제 주황 종족, 녹색 종족, 또 오렌지 주황인, 또 녹색, 인디고 세 종족이 있었죠. 예, 인간은 이제 그 신체적 감각 우리가 네 12가지 신체적 감각 뇌신경 그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세 개의 뇌를 가진 필사자들은 그러니까 뇌 유형이 있었어요. 한 개의 뇌를 가진 유형이 있었고 두 개의 뇌를 가진 유형, 세 개의 뇌를 가진 유형인데 유라시아 행성은 이제 두 개의 뇌를 가진 행성으로서 두 개의 유형이고 예, 보통 이제 세 개의 뇌를 가진 그 행성 필사자들이 또 두 개의 유형 가진 자들보다 좀 더 많은 그 감각을 지닌다고 합니다. 이제 가족 생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요. 모든 행성이 거의 유사하고 또 진보된 세계에서 남녀 평등, 또 농업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또 이제 필사자 마인드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뭐 각 세계 신체적 차이와는 상관없이 다 마인드는 거의 비슷하고 또 생존하는 것, 불멸의 영이라는 건 조절자인데요. 조절자 병사를 통해서 다 생존하고 또 영적 성장, 불멸의 혼이 또 같이 지나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다 어느 세계든 동일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은 사람 사는 세계들 중에서 5장 필사자의 행성 계열. 참 내용도 많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예. 음. 필사자들의 행성 계열을 적절히 묘사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고 또한 변형된 종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필사 생명 존재들은 여러 관점에서 연구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2. 뇌 유형 계열. 3. 영수용 계열. 4. 행성 필사자 시대. 5. 생명 존재 친족 계열. 6. 주절자융합 계열. 7. 땅을 벗어나는 기법. 그 필사자들이 속해 있는 행성을 이제 계열별로 이렇게 그 구분을 하는 건데요.
이런 구분을 이제 뭐 이렇게 가분하게 단다는 것은 이렇게 구분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렇지만 이제 그 일부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일부에 대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1번부터 7번까지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또 뇌유형 계열, 영수용 계열, 행성 필사자 시대, 생명 존재 친족 계열, 조절자 융합 계열, 땅을 벗어나는 기법.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일곱 해 항목에 대해서 이 5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필사자들의 음, 음. 일곱 초우주의 거주 구체들에는 진화적 생명체의 이 일곱 가지 일반화된 등급 각각에서 한 가지 이상에 동시에 속하는 필사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분류조차도 미드소나이터들과 같은 존재나 다른 어떤 형태의 지적 생명체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거주 세계들은 진화하는 필사 생명 존재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외에도 다른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예, 앞서 이렇게 이런 일곱 부류로 나누어졌는데요. 여기에도 이 부분 가지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미드소나이터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그만큼 이제 그 다양한 형태의 생명체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미드소나이터들은 일단은 우리는 이제 이 일반 행성은 거의 생명 운반자가 와서 생명을 심잖아요. 근데 여기는 생명 운반자가 가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행성으로 이제 출발을 할 때 보통 같이 가잖아. 쌍으로 가는데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고 이브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여기 미드소나이터들은 일단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잠깐 미드소나이트들 먼저 한번 보고 잠깐 조금만 보겠습니다. 이게 컨트롤하고 해야 되나? 네? 어떻게 하는 거지? 예, 잠깐만요. 음. 아유, 초원자. 아닌데, 초원자. 숟가락 기자. 예, 미드소나이트 잠깐 크기 좀 할게요. 글씨가 어느 정도 잘 보이시나요? 요게? 선생님 글씨 보일까? 좀 더 크게 할까요? 됐어요. 이 정도요. 예. 조금만 더 한번 해볼게요. 250. 예.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유라시아서는 이제 이 영어로 돼 있고 한국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 어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드소나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뭐 번역이 여러 가지예요. 어, 미초환자, 그다음에 또 중간 초환자 돼 있지만 또 중간자, 중간 한계자 뭐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 미드소나이트 영어로 그냥 그대로 그냥 해버렸는데요. 일단 미드라는 게 일단 중간, 뭐 중립 어딘가에 속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소나이트는 존재, 성질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 전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드소나이트라는 게 어차피 이 유라시아에서만 처음 나오는 언어라서 예, 그 인간의 이해 범위 또 이런 초월적 존재 사이의 중간적 상태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은 그 미드소나이터 부모는 멜기세덱 생명자하고 엄마 이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받은 전력의 그 모든 거주 세계의 지역 체계죠. 지역 체계에는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 멜기세덱 그 생명 운반자가 활동하는 구체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지역 체계는 말이에요. 지역 체계. 지역 체계는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들은 이제 음,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절자가 깃들지 않는다고 해서 어, 또 그래서 불멸자라고 말하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반드시 죽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드소나이터들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미드 사이트 운명을 보면은요, 그 이게 이제 어떤 미래 사태를 위한 최후자 세계에서 집결하는 듯 보인다. 그 이들이 가는 운명은 이들은 거의 최후자 구체로 가요. 그 참 최후자 구체라는 게 파이널리 또 구체로 가는 건데 이것도 참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지막 그 붉은 글자 보면은 멜기세덱 생명 운반자들은 언젠가 궁극의 하나님. 우리는 이제 슈프림 빙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궁극의 하나님이 그들의 미드서나이트 자손들에게 초월적이고 영원한 초한영을 부여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니까 초한영, 앱소나이트 영을 부어준다는 거고요. 예, 예. 좀 비밀적인 것 같아요. 이 미드소나이터에 대한 게 짧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미드소나이터 아버지, 멜기세덱 운반자를 임명할 권한은 아버지 멜기세덱한테 있습니다. 보통 우리 생명 운반자, 생명 운반자의 그 기원은 이제 지역우주의 미가엘과 지역우주 어머니 영인데 여기는 이제 멜기세덱이다 보니까 아버지 멜기세덱이 관여한 것 듯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이제 빛과 생명 시대에 활동하는 미드소나이터들.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빛과 생명 시대 정착된 시기에 처음으로 미드소 나이터들이 입법 집회 상담자, 그리고 재판하는 법정의 초원자로서 행동하려고 그들이 머무르는 우주의 본부 세계들로부터 온다. 이 우주의 본부 세계들은 이제 지역 우주 본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미드소나이터들은 최후자들과 함께 합동으로 후원하는 교육 사업에 세상의 가치를 가진 새로운 모타의 의미를 불어넣도록 이 모론시아의 그 상철학이라고 하죠. 모론시아 모타의 의미를 불어넣도록 어떤 노력을 계속한다. 물질 아들들이 아담과 이브죠. 물질 아들들이 필사 민족들을 위하여 생물학적으로 행한 일을 이제 미드소나이트 생명 존재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성에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물질 아들이 하는 일과 또 다른 행성에서는 이제 미드소나이터들이 활동하는 그 행성이 또 따로 있는가 봅니다. 네. 네. 그 미드소나이터들은 이런 어떤 어, 이 분류에서, 그러니까 분류에서, 어, 저희 전혀 예외적인 그런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곱,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일곱 분류로 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1.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행성 환경에 생명체가 어떻게 적응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거주 세계들은 세 가지 일반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정상 적응 집단, 급진적 적응 집단, 그리고 실험 집단이 있다. 근데 일단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도 이렇게 또 세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성에서 적용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정상 적응 집단, 이게 가장 프로테지가 많을 것 같고요. 급진적 적응 집단, 실험 집단입니다. 유란시아는 이제 유란시아 행성이 실험 집단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왜 그런지. 행성 조건에 대한 정상적 적응은 앞서 고려된 바 일반적인 물리적 패턴을 따른다. 비호흡자의 세계들은 급진적이거나 극단적인 적응의 전형이지만 이 집단에는 다른 유형들도 포함된다. 실험 세계들은 보통 전형적인 생명 형태에 이상적으로 적응되어 있으며 이러한 11 행성에서 생명 운반자들이 표준 생명 설계에 유익한 변이를 만들어내려고 시도한다. 너희 세계는 실험 행성이므로 사탄 이하의 잠의 구체들과 현저히 다르다. 다른 곳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많은 생명 형태가 유란시아에 나타났으며 반대로 너희 행성에는 흔히 존재하는 여러 종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참, 뭔가 좀 궁금한 것이 자꾸 궁금증이 발현이 되네요. 근데 행성 환경에 따른 생명 형태를 보면은, 일단 정상적 적응 집단은 일반 물리적 패턴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물리적 패턴 하면은 대기 유형, 환경 유형, 중력, 기온, 전기 이런 것을 우리가 앞서 물리적 패턴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유라시아 행성도 대기 유형이고 또 중력 유형이고 그런 이런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이제 별도로 이제 11행성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실험 집단으로 별도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진적 적응 집단. 이 비호흡자는 아까 우리가 다일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그 대기가 없고 산소가 없는 세계에서 사는 필사자들. 또 그 외에 이제 기타 존재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급진적 적응 집단. 뭐 어떤 경우는 급진적 적응이라는 게 어떤 경우인지 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그다음 실험 집단 유라시아가 이제 11행성이고 사타니아는 61번째 11행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11행성으로 지정한 것은 유익한 변이를 시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그 동물 변이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소개되고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속에서도 이 조절자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 11행성에서는 시도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천재들이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유익한 변이 시도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음. 네, 유란시아 행성은 사타니아 체계의 그 다른 행성과 많이 다른 행성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특히나 또 그 지역 우주의 아버지인 또 미가엘이 또 수연 행성이기도 해서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네바돈 우주에서 모든 생명 수정 세계는 일련으로 서로 이어져 있고 지정된 행정가들이 관리하는 특별 영역을 구성한다. 그리고 이 모든 실험 세계는 정기적으로 우주 지도자 군단의 검열을 받는데 그 군단의 우두머리는 사타니아에서 타바만시아로 알려진 고참 최후자이다. 네, 유라시아 행성이 생명 수정 세계 11행성이다 보니까 별도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네요. 이 생명 11행성은 이렇게 뭐냐면 10개 행성에 이어 정상 행성이 10개라면 그 다음에는 또 한 행성을 지정해서 11 생명 이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11행성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이어졌다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정된 행정가들의 어떤 특별한 관리 영역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기적 검열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사타니아 체계의 정기적 검열 군단들의 고참이 이제 그 지도자가 바로 타바만시아인데 이분 특별해요. 이분 고참 최후자예요. 고참 최후자 출신이에요. 예, 이미 이제 채우자면은 필사 채우자인지 뭐 3일 채우자 뭐지만 아마도 이제 필사자 채우 군단에 있는 분 같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모든 인간 삶을 다 마치고 채우자가 된 상명의 그런 어떤 분입니다. 예. 그다음에 뇌유형 계열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뇌 유형 계열들, 필사자들의 신체적 공통성은 두뇌와 신경계이다. 그러나 두뇌 체계에는 세 가지 기본적 조직이 있다. 한 골, 두 골, 세 골 유형이다. 유란시아인은 두 골 유형이며 한 골을 가진 필사자보다 다소 더 상상력이 풍부하고 모험적이며 철학적이지만 세 골 서열보다 영적, 윤리, 예배적 성향이 조금 아래이다. 이러한 두뇌의 차이는 인간 이전의 동물 단계에서도 이미 나타난다. 예, 이제 뇌유형 계열은 일단 두뇌와 신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계열을 분리를 한 건데 일단 이 한골유형의 구체가 있고 두골유형의 구체가 있고 세골유형의 구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 요지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세걸 유형이 더 두걸 유형보다 더 그 상상력이나 영적, 또 윤리적, 지배적 성향 이런 부분들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이절 동물 단계에서 이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전 동물 단계를 비교해서 이 설명을 해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동물 이전 단계가 무언가 한번 잠깐 PPT로 준비해 봤는데요. 예. 이 인간 이전 동물 단계를 보면은 원 브레인 그 단일 내용 그러니까 한 개 내용을 보면은 그 동물들을 그 생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능 중심, 자극 뭐 구조가 지배 학습은 가능하지만 대부분 하등 동물 생존, 번식, 영역, 위협, 회피에 최적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의 그러면은 뭐 아메바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 이런 어떤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화를 해가면서 뇌가 이제 이 진화를 해가면서 갑자기 이제 어떤 동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동물까지 가는 것이죠.
그 고등동물은 보통 이중반구, 이중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고등포유류를 보면은 사회성, 감정, 애착 이런 문제 해결 능력. 이 고등동물은 이제 윤리체계나 예배, 경외, 초월적 이미지 이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뇌 유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음. 유란시아인의 대뇌피질을 가진 두 반구 유형을 통해 유추해보면 한골 유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세 개의 뇌를 가진 세 번째 계열은 너희가 가진 더 아래인 기초적인 형태의 뇌가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 뇌는 주로 신체 활동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할 만큼 발달해 있으며 그 결과 상위의 두 뇌는 더 높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는 지적 기능을 담당하고 다른 하나는 생각 조절자의 영적 대응 활동을 담당한다. 예, 유란시아는 이제 두반구 유형, 두 개의 두뇌 유형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세 개의 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그 정리를 해볼 때 이게 뇌의 우리 앞서 잠깐 뭐 일반 고등동물까지 봤을 때 이게 기초 뇌 형태가 이게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위의 두 개의 두뇌 우리가 이제 뇌에 대한 어떤 그 그림을 또 연상해 본다면, 일단 마인드 기능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뇌 구조가 하드웨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그 마인드 기능이 이제 소프트 기능적인 어떤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같이 함께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게 그런 마인드 기능에는 지적 기능이 있고 또, 조절자 영적 대행에 활동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골 종족들이 땅에서 이루는 업적은 두골 계열과 견주어 다소 제한되어 있다. 한편 세골 집단이 사는 오래된 행성들은 유란시아인을 놀라게 할 문명을 전시하며 비교하면 너희의 문명을 얼마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기계의 발전과 물질 문명에서 지적 진보를 보면 두 골 필사자의 세계는 세골 구체들에 필적할 수 있다. 그러나 더 높은 마인드 통제, 지적이고 영적인 교류의 발달면에서 너희는 약간 뒤처져 있다. 예, 뭔가 세골 유형, 한골 유형은 이제 두골 유형에 비교할 때 다소 제한적이라는 것이고요. 세골 유형은 또 두골 유형에 비해서 이제 월등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발전이라든가 물질 문명이 아주 발달돼 있고, 또 지적 진보는 두골 유형과 비슷하긴 한데, 높은 마인드 통제력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고요. 지적 영적 교류 발달이 또 우리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느 세계나 세계 집단의 지적 진보나 영적 성취를 비교할 때 공정하게 판단하려면 반드시 행성의 시대를 고려해야 한다. 많은 것이 시대, 생물학적 계량자들의 도움, 그리고 다양한 계열의 신성한 아들들이 수행하는 후속 임무에 달려 있다. 예, 일단은 세계마다 이 지적 진보, 또 영적 성취, 이거를 비교하려면 그 시대가 어느 시대에 속해 있느냐, 이 부분을 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성 영주 시대에 머물러 있는 그 세골, 이거 바로 보는 거고, 또 아담과 이브의 그 생물학적 계량자들이 도움이 얼마큼 이루어졌는가, 이걸 또 봤을 때 이걸 기준으로 또 다시 관찰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아들들 그 사법관 아들들의 수행이 있었는가 또 그 사법관 아들 이후에 수의 아들이 얼마큼 또 아들의 행성이 왔는가 이런 부분들의 후속 아들들의 그 신성한 후속 임무 이런 게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걸 또 보는 것입니다. 예. 세골 민족은 한 골이나 두 골 계열보다 조금 높이 행성에서 진화할 능력이 있지만 모두 같은 종류의 생명세포질을 가졌고 유란시아에서 인간이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게 행성 활동을 수행한다. 이 세 종류의 필사자들은 지역체계의 여러 세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다양한 필사자 계열을 여러 세계에 배치하기로 한 결정에는 행성의 조건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과 실행은 전적으로 생명 운반자들의 권한이다. 예, 한골부터 쇄골까지 그 세 종의 필사자들이 지역 체계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예, 일단은 어떤 두뇌 유형이든 일단 같은 종류의 생명 세포질을 지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라시아인처럼 행성 활동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뭐, 고르게 분포되어 있긴 한데, 이제 행성의 조건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고요. 일단 이러한 생명 운반자 그들의 권한으로 이제 한 골 유형이 될지, 두 골 유형이 될지, 세 골 유형이 될지, 이렇게 권한으로 이게 정해지는가 봅니다. 상승세계에서 이 세 계열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 각 계열은 동일한 지적 발달 단계를 거쳐야 하고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체계 행정과 이러한 여러 세계에 대한 별자리 통제는 일관되게 차별이 없다. 심지어 행성 영주들의 통치 방식조차도 동일하다. 음, 일단 상승생애에서 세 계열 모두 동등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동일한 지적 발달, 예, 아마 행성에서 동일한 지적 발달, 그다음에 동일한 영적 진보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또 체계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행성이 분류되는 거고요. 체계 행정 이제 행성이 죽고 나면 이제 체계 행정으로 체계 행정에서 이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데 또 별자리 통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차별이 없다는 것이고요. 또 행성 영주들 통치 방식도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예. 예, 우리 행성영주는 이제 100인과 함께 와서 그 세계에서 이제 사회적 문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문명의 발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속화시켰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다 동일한 것으로 나옵니다. 다음 이제 영수형 계열이 나오고 있어요. 3. 영수용 계열. 영적 사건과의 접촉과 관련된 마인드 설계에는 세 가지 그룹이 있다. 이 분류는 한 골, 두 골, 세 골 계열의 필사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주로 샘 분비의 화학적 특성, 특히 뇌하 수치와 유사한 특정 분비선의 조직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어떤 세계의 민족들은 하나의 분비선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세계에서는 유란시아인처럼 두 개를 가지고 있고 또 다른 구치에서는 세 개의 특수한 분비선을 가진 민족들이 있다. 타고난 상상력과 영적 수용 능력은 이런 서로 다른 화학적 부여에 따라 확실히 영향받는다. 예, 이거 우리는 조금 전에 한 골, 두 골,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방구잖아요. 근데 한 방구, 한 개에 한 골, 세 골, 요거하고는 다른다는 것인데요. 일단 이거 영수율은 뇌하수체 분비선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뇌하수체가 어디 있는가 한번 좀 그림을 어디서 따와봤습니다. 일단 요거는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일단 시각신경 아래에 요 뇌하수체 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 시각신경 아래 여기 부분을 말해요. 이 뇌하수체 분비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뇌하수체 분비선이, 예, 이걸 이제 피튜어리 글랜드라고 영어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호르몬이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학적 기반이 마인드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뇌하수체 분비선의 개수에 따른 것인데, 유라시아 같은 민족들은 이 유라시아 분비선이 두 개가 돼, 아까 그림에 두 개가 돼 있고, 또 한 개를 가지고 있는 뇌하수체 분비선을 가진 필사자가 있고, 또 그걸 또 세 개짜리 또 세 개의 뇌하수체 분비선을 가지고 있는 또 필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타고난 그 분비선에 따라서 타고난 상상력, 영적 수용 능력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네. 영수용 유형 중 65%는 유라시아 종족들처럼 둘째 집단에 속한다. 12%는 첫째 유형으로 자연히 수용력이 다소 낮으며 23%는 지상생애 동안 더 영적 성향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자연사를 거친 뒤에는 남지 않는다. 모든 이러한 종족적 차이는 육체생애에만 해당된다. 예, 아무래도 12% 첫째 유형인데 아마 이제 뇌하수체 분비선이 한 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그다음에 유란시아인처럼 둘째 유형은 이제 두 개, 그다음에 셋째 23%인데요. 세 개의 뇌하수체 분비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지상생애 동안에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뇌하수체 분비선을 세 개 가지고 있는 그 필사자가 아무래도 영적 성향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연사유에는 사라지고요. 육체 생애 동안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행성 필사자 시대가 4. 됩니다. 행성필사자 시대. 이 분류는 인간의 지상 상태와 천상의 봉사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세 섭리 시대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생명 운반자들은 행성에서 생명을 창조하며 필사 인간이 진화를 거쳐 출현한 이후 일정 기간까지 그 발전을 감독한다. 행성을 떠나기 전에 생명 운반자들은 정식으로 행성 영주를 그 영역의 통치자로 임명한다. 이 통치자와 함께 정원대로 배치된 하급 보조자와 봉사 조수들이 함께 도착하며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첫 번째 판결은 그 통치자의 도착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 근데 일곱 번째 분류 중에서 이제 네 번째 행성 필사자 시대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 이 행성 필사자 시대는 일단은 그러니까 선상의 봉사자가 이제 함께하는 그런 부분 연속 섭리 시대를 말하고 있는데 일단 처음에 생명 운반자가 와서 생명을 심으면 이 생명 운반자가 직립보행의 그 우리 유라시아처럼 안동과 폰타 같은 존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명 운반자가 감독을 합니다. 아니, 뭐, 안토가 폰타가 나온다고 해서 생명 운반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리고 나서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50만 년 전에 행성 영주가 도착을 했는데 그 이전에 50만 년 동안은 이제 생명 운반자가 감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그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생명 운반자는 50만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자기의 감독권을 이 영주가 도착하면 이제 그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주가 이제 행성의 통치자로서 그 행성에 머물면서 섭리시대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사람 생성의 분류에서 그게 이제 어디까지 맞는가 그거를 이제 보는 것이죠. 이제 이게 그 생명종주의 감독 그 시대인가 아니면은 행성 영주 통치 시대인가 아니면 또 종족개량자 시대인가 이렇게 계속 보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 계속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집단의 출현과 함께 이 행성 영주는 인간의 문명을 계시하고 인간 사회를 중심화시키기 위해 도착한다. 너희 혼란스러운 세계는 행성 영주 통치 초기의 표준이 될 수 없다. 유란시아에서는 이러한 행정이 막 시작될 무렵 너희 행성 영주 칼리카스티아가 체계 군주 루시퍼의 반란에 동참하며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너희 행성은 폭풍우 같은 여정을 이어왔다. 행성 영주 시대 이제로 이제 분류됐을 때 행성 영주는 이제 보통 문명을 계시합니다. 이 육색 인종이 여섯 개의 인종과 이제 출현이 되면은 와서 문명을 계시하는데 보통 이제 문명 계시 부분에서는 이제 일단 사회화에 중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라시아 같은 경우는 행성 영주가 맞지만 행성 기본 그 보통 정상 행성에서의 그 행성 영주 통치 표준으로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란의 영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라시아 행성은 참 안타깝게도 정상 행성과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행성 영주의 통치 기간 동안 인종적 진보가 자연적인 생물학적 정점에 도달하며 그 직후 체계 군주는 물질 아들과 딸을 그 행성으로 파견한다. 이 파견된 존재들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 수고한다. 그러나 유란시아에서 이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 너희 행성의 역사는 더욱 복잡해졌다. 예, 정상적인 진화 세계에서 이제 행성 영주 통치 기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정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세계군주가 이제 물질 아들과 딸을 아담과 이브를 파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족 개량을 하게 되는데 이 종족 개량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개량자로서의 봉사라는 것은 이제 종족 개량인데 물질 아들 아담과 이브의 자손과 땅에 있는 인간과 이렇게 어,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자손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땅에 있는 원시 고등동물로부터 진화한 그런 어떤 인간들의 DNA는 점차적으로 희미해지고 이제 물질아들과 딸의 어떤 그 아담과 이브의 그 DNA가 이제 이 정착이 되는 것이죠. 행성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명은 아주 급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뭐 일단은 뭐 DNA가 좋으니까 머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또 밝고 그런 임무를 이제 아담과 이브가 하려고 온 건데 그 임무를 이제 100년간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유란시 행성은 이제 아주
갈리아스 행성영주도 그렇게 됐고, 아담과 이브도 실패를 했고,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워낙에는 행성영주가 계속 있는 상황에서 아담과 이브가 오는 것이거든요. 행성영주는 계속 행성영주로서 있는 것이고, 또 물질 아들과 딸은 계속 자기의 종족 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같이 함께 하는 것인데, 이거 두 개가 다, 두 부분이 다 이제, 유라시아서는 다 실패가 된 거예요. 인류의 지적 및 윤리적 진보가 진화적 발전의 한계에 도달하면 파라다이스의 아보날 아들이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려고 도착한다. 이후 그러한 세계의 영적 수준이 자연적 도달 한계에 근접하면 파라다이스 수요 아들이 그 행성을 방문한다. 수요 아들의 주요 임무는 행성의 지위를 확립하고 행성에서 활동하도록 진리의 영을 해방하며 이를 통해 생각 조절자들이 보편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다.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익숙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일단 아담과 이브가 이제 자기 임무를 수행하면서 바로 이제 수행하는 가운데 행성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 행성이 이제 아보날 수요가 시작됩니다. 아보날은 이제 사법적 임무인데요. 일단 공정의 세계, 공정이라는 어떤 그 패턴을 가지고 그분의 이 아보날 임무가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는 일단은 어, 그 정당한 어떤 그 법 안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어떤 그 수준도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라시아에서는 이 아브날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게 그런 어떤 시간이 한 15,000년, 뭐, 그렇습니다. 이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아보날 아들이 15,000년 정도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도달하면 또 수요아들이 옵니다. 그 수요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가엘, 예수님은 수요아들로서 오신 건데 이 수요아들로서 오신 게 아니라 다른 뭐랄까, 인물로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그 인간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 그분의 임무인데 그거 이제 유라시아 행성이 너무 복잡하니까 루시퍼 반란도 해결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미가엘이 유라시아 행성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행성이 11행성이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예수님이 본인은 평화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이 부분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분이 원래는 수요의 아들은 평화의 아들로서 오시는 부분인데, 이 상황이 우리 유라시아 행성은 평화의 아들로서 온 순서가 아니었어요. 이래서 이제 아보날 수도도 건너뛰고 바로 오셨기 때문에 아보날 문제, 또 아보날의 그런 예수님이 이제 그런 아보날 수요의 임무, 이런 부분까지 모두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해결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여전히 미흡하죠. 이 유란시아 행성은. 뭐 그런 복잡한 상황입니다. 유란시아 행성은. 예, 그래서 수요아들은 정상 행성에서 수요아들이 행성을 방문할 때는 그 행성의 지위가 이제 확립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영을 부어주고 생각 조절자가 보편적으로 수여되는 그런 상황이 도달합니다. 음. 여기서 다시 유라시아는 예외를 보인다. 너희 세계에는 한 번도 사법적 임무가 수행된 적이 없었으며 너희가 받은 수요 아들은 아보날 계열이 아니었다. 그러나 너희 행성은 주권자 아들, 곧 네바돈의 미가엘이 필사자로 살았던 미가엘의 고향 행성이라는 특별한 영예를 누리고 있다. 제가 했던 얘기가 여기 다 나옵니다. 예, 사법부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예, 유란시아 행성은 네바든 미가엘 주권자의 고향 행성으로 특별한 영예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필사자 입장에서는 어떤 영예를 누리는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모론시아 세계로 가면은 어떤 영예를 누리고 있었구나를 알게 되겠습니다. 연이어 신성한 아들 서열이 모두 봉사한 결과 거주 세계들과 그곳에서 발전하는 민족들은 행성 진화의 정점에 다다르기 시작한다. 이러한 세계는 이제 최종 임무, 곧 삼위일체 교육 아들들의 강림을 맞을 준비가 되었다. 이 교육 아들들의 시대는 마지막 행성 시대, 진화적 유토피아, 곧 빛과 생명의 시대로 이어지는 관문이다. 인간의 이러한 분류는 후속 논문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정상 행성에서 이제 그 수요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 오고 이제 어느 정도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라는 게 뭐 몇천 년, 또 막 1만 년, 1만 5천 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최대로는 1만 5천 년 정도로 이렇게 어, 계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째 아들 교육아들이 오는데 일단은 3일째 교육아들은 예, 신분이 3일째 교육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서는 3일째 교육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많이 게시가 되지 않고 있는데 일단 52편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빛과 생명 시대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이 빛3일째 교육아들 시대는. 유라시아 행성은 미래적인 측면에 봤을 때 일단은 수요아들이 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3일째 교육아들 시대가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앞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현재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는 또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음. 다음은 이제 생명존재 친족 계열입니다. 5. 생명 존재 친족 계열. 행성들은 체계, 별자리와 같은 식으로 수직으로만 조직된 것이 아니며 우주행정은 또한 유형, 계열, 기타 관계에 따라 수평적으로 집단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수평적 우주행정은 특히 서로 다른 구체에서 독립적으로 발전된 유사한 성질의 활동들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다. 관련된 이러한 등급의 우주 생명 존재들은 오랜 경험을 가진 최후자가 주관하는 어떤 복합 집단의 높은 퍼스널러티들의 정기적 검열을 받는다. 아, 이 부분은 참 제가 공부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좀, 너무 좀 뭘까,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은, 이 수직적 조직이나 수평적 우주행적,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일단, 행성, 체계, 별자리, 지형우주, 이렇게 이제 우주는 분류가 돼 있지요. 그건 이제 수직적 단계라고 하고요. 수평적 집단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 앞서 이걸 어떻게 봤을 때, 고호흡자, 저호흡자, 그다음에 또 역융합 계열, 또 조절자 융합 계열, 이렇게 이런 어떤 계열들이 다 분류가 돼 있잖아. 이런 걸 수평적 집단으로서 생명 존재들을 조정한다는 것이에요. 예, 여기 그거 등급은 안 나왔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최후자들 관리하에 있는데 높은 집 퍼스널리티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검열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계속 좀 나오는데요. 예. 이러한 친족 요소들은 모든 수준에서 나타나며 친족 시리즈는 필사자뿐 아니라 인간이 아닌 퍼스널러티들, 초인간 서열에서도 존재한다. 지적 존재들은 각기 7 주요 부문으로 구성된 12개의 대집단 안에서 수직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독특하게 관련된 이러한 생명 존재 집단들의 조정은 아마도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슈프림 빙의 어떤 기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 여기서도 이제 완전히 애매한 것은 다 스프링빙의 기법으로 이제 어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일단 여기에 그 친족 생명 존재 친족 계열은 인간 퍼스널리티뿐만이 아니라 이 초인간 서열에서도 이게 같이 이제 함께 이제 분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 주요 부문 하면은 언뜻 보면은 이제 상승하는 인간 계열이 있겠고요. 상승하는 필사자 계열이 있겠고, 천사 계열도 있을 것이고요. 삼일체 아들 계열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동력 담당자들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대부분으로 일곱 부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아래에 만약 상승 필사자들 부분에 있다 그러면은 그 일곱 주요 부분 하나라면 그 상승 필사자의 또 12개 대집 단어를 또 수직적으로 나누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기에 아마 한글 유형, 두글 유형 이런 식의 어떤 그 수평적 부분 그룹화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런 부분들로 이제 조율하고 관리하는 그런 기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집단적 조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해되지 않는 스프링빙의 기법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네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에, 우리에게 알려주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이렇게 열어놓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6. 조절자융합 계열. 융합 이전의 체험을 겪는 동안 모든 필사자의 영적 분류나 배치는 전적으로 퍼스널러티 지위와 깃든 신비의 훈계자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네바돈의 거주 세계들 중 거의 90%는 조절자융합 필사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 가까운 다른 우주에서는
영원한 융합을 위해 조절자가 깃든 후보자가 거주하는 세계가 겨우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네. 예, 조절자 융합 계열인데요. 일단은 그 조절자 영적 분류가 모든 필사자 영적 분류는 이제 조절자의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뭐 네바돈 거주 세계들 중에서 90%가 조절자 융합 필사자이고 또 가까운 다른 우주, 네바돈 우주 말고 근처에 있는 우주에는 또 조절자 융합 후보가 50%에 또한 불과하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아, 이 뭐 조절자 융합 계열, 조절자 융합 계열은 영융합 계열도 있고 아들융합 계열도 있는데 이게 이제 조절자 융합 계열만 따로 분리가 됐네요. 7. 땅을 벗어나는 기법. 근본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삶이 거주 세계에서 시작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체의 번식과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이다. 그러나 인간이 땅의 지위를 벗어나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내면의 흐름에 접근할 수 있는 수많은 기법이 있다. 예, 이 땅을 벗어나는 기법, 인간 삶은 시작은 이제 번식이나 자연적 출생을 통해서 삶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끝나지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이 땅에서 벗어나는 기법이 또 있어요. 죽고 나서 뭐, 그, 3일 만에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 또 1000년 만에 부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기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기법들은 이제 7장에 있어요. 이게 5장이죠. 5장 필사자 행성계열들. 6장의 땅을 벗어나기 위해 세부적으로 서술이 돼 있습니다. 이건 6장에서 하면 좀 더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필사적 행성 계열들을 다 여기까지 다 마쳤고요. 예, 이게 이제 정리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성 선생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성 선생님 어디 갔어? 성락삼 선생님? 읽고 있었는데, 아, 읽고 있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필사자들의 행성 계열. 예, 필사자들의 행성 계열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미드소나이터들은 특별한 경우로 제외된다. 행성 환경에 대한 적응, 정상 적응, 일반적 패턴, 급진적 적응, 비호흡자 세계, 실험적 적응, 새로운 생명체 실험. 유라시아는 실험 행성으로 다른 세계와는 다른 생명체들이 존재한다. 음, 뇌유형 계열 필사저의 뇌는 한 골, 두 골, 세 골로 나뉘며 이들 각각은 지적 능력과 영적 성향에 따른다. 다르다. 다르다. 음, 유라시아에는 두 골 유형으로 세 골 민족보다 정신적, 영적 발전은 뒤처진다. 음, 영수형 계열, 영적 수용 능력은 필사자의 두뇌 계열이 아닌 뇌하수체 예, 조직 개수가 다르다. 조직계수에 다르다. 영수형 유효형 중 65%는 유라시아인처럼 두 번째이며 영수형 능력은 육체 생애에만 해당. 해당된다. 예. 그 다음 행성필사자의 시대. 또요? 여기 4. 행성필사자 시대. 생명 운반자들이 에 의해 행성 생명이 창조되고 발전, 행성 영주 도착은 제1섭리 시대를 열며 문명 개시와 사회 중심화, 제2섭리 시대로 생물학적 개량자로 물질 아들과 딸이 파견됨, 제3섭리 시대로 아브날 아들이 사법적 임무를 위해 도착, 제3리 시대로 수요 아들이 방문, 제6섭리 시대로 삼위일체 교육 아들 시대, 음, 제7빛과 생명의 시대 개막, 음, 5. 생명종재 친족 계열, 우주 행정은 수평적으로 집단화되며 각 필사자와 초인간 사회는 서로 연관된 활동을 조정한다. 이들은 종종 경험 많은 채우자들 관리하에 의해 검열받는다. 음. 조절자 융합 계열, 필사자의 영적 분류는 신비의 훈계자와 관계와 퍼스널. 퍼스널리티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네바돈의 세계들 중 90%는 저절자 융합 필사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른 우주에서는 절반 정도에 해당한다. 네, 7. 땅을 벗어나는 기법. 땅에서 출생하여 죽음을 통해 파라다이스 여정 시작. 예, 오늘은 준비한 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